안녕하세요, 미션의 전입니다. 한 주간의 핵심 애플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3이 출시되기 전부터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았죠. 아마도 그건 13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아서 이것을 달래기 위한 다음 아이폰에 대한 바람과 관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기대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기능들이 과연 언제쯤 만나보게 될 수 있을지, 이것 관련해서 우리의 투자 분석가 밍치고의 새로운 리포트가 있어서 관련 소식들을 조금 종합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이폰 13이 공개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신뢰도 높은 우리의 밍치고는 UDC, 즉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같이 터치 아이디도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는 아이폰,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밍치고에 따르면 이 기술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다음 아이폰, 즉 2022년의 아이폰 14에서는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뭔 개소리야! 9to5맥은 밍치고의 투자 노트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 아이폰과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예상보다 애플의 낮은 개발 진행 상황으로 인해 각각 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고, 이 전략의 수정으로 인해 내년과 2023년에 아이폰 출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밍치고의 이러한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 기술에 대한 지원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 맥루머스를 통해서 그가 공개한 정보도 이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는 새로운 폴디드 줌 렌즈와 함께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것의 완벽한 진화 모델의 이전 단계로 내년 아이폰 14 중 일부 모델은 노치를 버리고 펀치홀 디자인으로 나올 것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아이폰 X과 함께 대비한 노치 디자인은 주로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위한 트루뎁스 카메라 목적이었죠. 중간 단계인 펀치홀을 거쳐서 2023년에는 적어도 하나의 고급형 아이폰에 노치가 없는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적용해서 완전한 풀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 기능과 페이스 아이디 모듈을 한꺼번에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트루뎁스 카메라가 컨텐츠의 왜곡, 방해 없이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는 터치 아이디보다 더 정밀하고 안정적인 솔루션이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얘기인 듯 보입니다. 이 기사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신뢰도 높은 우리의 친구 블룸버거의 마클 거먼은 최근 8월에 파워원 뉴스레터에서 애플이 아이폰 13 라인에서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테스트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아이폰 프로 모델 적용을 목표로 페이스 아이디에 올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애플의 장기적인 목표가 디스플레이 자체에 페이스 아이디를 구현하는, 즉 정밀한 UDC 적용을 최상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애플만의 UDC 기반 페이스 아이디 구현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덜 정밀하다고 언급된 터치 아이디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얘기로는 애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낼지 너무나도 귀추가 주목되는 바로 폴더블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올 초에 발간된 마크의 일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2천만 대 정도 출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러나 밍치고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2024년으로 연기됐으며 아이폰의 고급형 모델을 주도했던 프로의 시대가 저물고 폴더블 디자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고급형 아이폰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핵심 모델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은 7.5에서 8인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미 세 번째 버전을 출시하는 삼성의 Z 폴드 3는 7.6인치죠. 이 정도의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선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삼성이 주도하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의 제품 포지션으로, 그것은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합하는 목적이 컸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접는 스마트폰은 폴더블 디자인 응용 중 하나일 뿐이고, 앞으로 폴더블 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간의 제품 세분화를 더 모호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품 간 에코시스템과 하드웨어 설계 이점을 통해 애플은 새로운 폴더블 기기 트렌드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게 투자 분석가 밍치고의 최종 의견입니다. 이번 아이폰 13의 새로운 기능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아이폰 14 혹은 그 이후의 아이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추가적으로 밍치고는 이 소식 외에도 내년에 나올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8K 촬영을 지원하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5.4인치 미니 제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이폰 13 출시 관련돼서 구독자분들의 실망과 더불어 팁스터들의 근거 없는 설레발로 당혹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팁스터들의 루머를 종합해서 정리 전달하고 있었던 IT 유튜버였던 저로서도 어깨가 참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여러 루트의 다양한 정보들을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해서 구독자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주중 혹은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